정말 많이 기대를 하셨던 게 이제 상속세 잔여 공제, 가업 상속 공제 금액 좀 확대해 주겠다. 최대 주주에 대한 뭐 보유 주식 할증 평가. 근데 이것도 말 그대로 이제 안 돼 버렸죠. 좀 허무하네요. 하나도 안 될 줄은 몰랐어요, 솔직히. 일부라도 좀 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. 매브랜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석희입니다. 부동산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이맘때쯤 늘 관심 갖는 뉴스가 계시죠?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국회를 쳐다보고 계실 겁니다. 바로 이제 내년도에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어떻게 될지가 정해지는 게 이제 연말인데요. 참 시국이 혼란스러운 만큼 이 세금에 대한 내용도 좀 혼란스럽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세금 관련 전문가이신 이장원 세무사님 모시고 내년도 세금 부동산 관련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대표님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장원 세무사입니다. 필명 두꺼비 세무사 쓰고 있고요. 오랜만에 또 매불이 와가지고 제가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좋은 얘기가 아니지만 어쨌든 뭐 말씀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4개월 전에 세무사님 모시고 상속세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. 그때 이제 좋게 되길 바랬는데 그렇습니다. 네. 그 당시에 저희가 세무사님을 모셨던 이유는 정부가 이제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를 하면서 그 내용이 상당히 좀 일반 국민분들이 좀 반길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어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이 개편안이 사실상 거의 불발이 됐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이 개편안이 어떤 개편안이었는지부터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사실 이게 잘 될 수 있었는데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차에 갑자기 계엄령이 터져가지고 저는 이제 이번 사태 보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 이제 못할 게 없다. 우리나라는 진짜 다이나믹 코리아다. 뭐든지 다 된다 진짜.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. 어쨌든 뭐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이게 좀 상속세가 개편이 불발됐는데 원래 정부안이 뭐였냐?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높은 세율 구간. 30억 원 과표 넘어가면 세율이 50%예요.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조정을 하면 부자 감세 아니냐.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. 그래서 이게 좀 다툼이 있었는데 그 외적으로 또 이번에 다른 개편 중에 하나가 가장 낮은 구간, 과표 1억 구간이 10%의 세율이에요. 근데 이거를 2억 원으로 늘려서 거기까지 10% 하자. 근데 저는 이거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혼부부예요. 신혼부부나 이제 뭐 사업을 하는 젊으신 분들인데 부모님한테 받아서 내가 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신혼부부 관련된 전세금이나 주택자금 마련의 비용인데 여기 부분은 좀 많은 분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좀 줄여줄 수 있지 않나 했는데 이것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많이 기대를 하셨던 게 이제 상속세 잔여 공제 1인당 5천만 원인 걸 5억 원으로 무려 10배나 이거는 통과가 안 됐죠. 그래서 현행 유지돼 버렸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밸류업, 뭐 스케일업, 기회발전 특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업상속공제 금액 좀 확대해 주겠다. 근데 이것도 말 그대로 이제 안 돼 버렸죠. 그래서 이제 주식 가치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마지막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자 감세인데 최대 주주에 대한 뭐 보유 주식 할증 평가. 대기업 총수분들은 50% 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 20% 더 추가돼가지고 그렇죠. 60%의 세율로 매기고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부자 감세라 그래서 뭐 이건 안 되더라도 나머지는 좀 될 수 있었는데. 이것도 현행 유지가 돼버렸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이제 좀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, 좀 허무하네요. 하나도 안 될 줄은 몰랐어요, 솔직히. 일부라도 좀 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, 이게 과표가 이제 30억 원 넘어가신 분들은 50%의 세율 구간인데, 이게 폐지가 만약에 됐다라고 한다면, 그 다음 높은 세율 구간이 10억 원 넘어가면 40%거든요. 그러면 뭐 10% 차이가 뭐 얼마나 되냐고 할 수 있는데, 이게 많이 내시는 분들이 이것도 엄청 크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뭐 부자 감세 아니냐. 누군가에게는 이게 또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개편이 안 돼서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야심차게 이 개편안을 내놨어요. 근데 개편안이 필요했던 이유, 그러니까 상속세를 이렇게 완화했던 이유가 뭐였나요? 왜 필요했나요, 이 법안이? 사실 이거는 정부만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. 왜냐하면 여당이랑 야당도 똑같이 입법 발의를 했었거든요. 입법 발의를 할 때 이유를 적잖아요. 그러니까 왜 이게 개편이 돼야 된다. 왜냐면 그 야당의 민주당 측 의원분이 이제 냈었던 개편안에는 일괄공제 지금 5억 원인데 그러니까 일괄공제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돌아가시면 기본적으로 빼주는 게 5억 원입니다. 근데 이 5억 원을 이제 8억 원으로 그다음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에서 이제 10억 원으로 늘려주자라는 이제 그 개편안을 발의했었을 때 취지가 뭐냐면 지금 서울은 과세 대상 비중이 예전에는 한 2.9%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15%다. 많이 올라갔다. 서울은 거의 집 한 채 있으면 사실 상속세를 내야 되는 구조가 많기는 해요. 그 다음에
과세대상 비중도 1.4%에서 6.8%까지 증가했어요.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고액자산가 세금이었는데 지금은 중산층으로 확대되고 있다.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도 밝히고 있죠. 기존에는 부자 세금이라고 느꼈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봤을 때 보통의 세금 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미국하고 프랑스 같은 국가는 배우자 간의 상속은 전액 비과세예요. 남편과 아내가 같이 공동생활 영위를 해서 자산을 이룩했는데 그것을 줄 때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공제액수만 좀 설정하고 주면은 좀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, 사실은. 왜냐하면 한국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. 이게 같이 자산을 형성했지만 남편 명의로 100% 된 경우가 많아요. 아내 명의로 하면 어떻게 되냐? 그러면 또 아내는 가정주부면서 소득 안 벌었기 때문에 증여세 뭐 이래 나올 수도 있거든요. 이제 그런 면 때문에 못했던 게 이제 그런 배우자한테 상속이 일어났을 때 주는 거는 좀 많이 줘야 되지 않냐. 근데 다른 나라는 이게 거의 이제 비과세니까 그래도 이제 공제 개편안이 그래서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좀 늘려주자. 그 다음에 공제액수 늘리자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사실 이거예요. 96년도에 세법 개정되고 나서 지금 28년간 안 바뀐 거예요. 솔직히 물가 상승률이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, 다양한 지표가 있지만 많이 올랐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주자라고 해서 개정안이 필요했던 거죠. 요약하자면 어쨌든 이제 결국에는 상속세라는 게 과거에는 소수의 분들만 내던 거지만 지금은 정말 이제 보편적인 세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부담을 좀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게 맞습니다. 이제 정부의 생각이었던 거죠.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야당도 마찬가지로. 자, 이렇게 만약에 정부가 준비했었던 대로 상속세 개정안이 통과가 됐었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효과가 발생했을 수 있었나요? 그걸 많이들 여쭤보셨어요. 공제액수 그 늘어난다고 해서 뭐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냐. 근데 최근에 제가 실제 예를 좀 말씀드려보면 분당에 그냥 아파트 한 채 현금 2, 3천만 원 있고 돌아가셨어요. 이게 사실 일반적인 이제 상황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분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뭐 한 2, 3천만 원 내겠지라고 생각을 좀 하셨대요. 그래서 이제 갖고 있는 현금으로 상속세 내고 뭐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몇 억 차이로 갑자기 세금이 팍팍 올라가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해서 말씀드린 게 상속세가 한 1억 5천. 기존에 생각했던 금액보다 거의 7, 8배 올라갔잖아요. 그리고 사실 일반적으로 상속인분들 중에 누가 그 현금 1억 5천만 원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? 부담이 큰 거죠. 공제수가 그럼 개편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. 그러면 상속세 신고를 하는 사람들 인원이나 이런 통계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2016년도에 사망자 수가 한 28만 1000명 정도 돼요. 상속세 신고를 몇 명이 했냐면 제가 이거 항상 할 때마다 말씀드리거든요. 상속세는 이제 부자의 세금이니까 몇 프로나 낼 것 같냐. 그러면 막 대부분 한 1% 말해요. 한 1% 정도 내는 세금 아니냐. 그 당시에 6,200명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한 2% 정도 신고를 했어요. 그래서 그때까지는 진짜 약간 부자의 세금? 그럴 수 있겠다. 근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35만 명 정도가 돌아가셨어요.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그 베이비 부머분들이 약간 돌아가시기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사망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상속세 신고하신 분들은 한 18,200명. 비율은 사실 좀 많습니다. 5.2% 정도 돼요. 그러니까 5.2%라는 수치를 듣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. 뭐 낼 만큼 내는 애, 뭐 이 정도 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근데 그 당시부터 매년 0.5에서 1%포인트 정도씩 증가됐으니까 이 패턴대로 부동산 가치도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10%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. 그러면 좀 많이 내는 세금 아닌가. 왜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. 그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내는 거는 다 내지 않냐.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더 많이 내야지. 이럴 수도 있는데 뭐 이게 무조건 그런데 비교하는 게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근로자의 이제 근로소득이 이제 한 2,200만 명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연말정산을 하거든요. 근데 거기서 800만 명은 세금이 0원이에요. 그런 거 따져봤을 때는 비율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적고 많음을 무조건 이제 단정 지을 수 있는가 그 관점이 있죠. 그러면 이제 정부안이 만약에 통과됐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80대 이상이 50%가 넘고 70대까지 합치면 70%가 넘어요. 그분들의 젊었을 때 출산율, 학기 출산율을 제가 계산을 해봤죠. 제가 이제 책 쓰고 연구를 했었으니까 한 3.27명 나와요. 그럼 3명 정도잖아요. 그러면 3명 곱하기 자녀공제가 인당 5억 원이었으면 15억 원 플러스 기초공제 2억 원이니까 17억 원으로 늘어나거든요. 그러면 23년 기준으로 피상속인 상속세 신고 인원 거기에 이제 과세 표준이 얼마냐로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 이게 공제액수가 5억 원만 늘어나도 55%가 이제 상속세 신고를 아예 안 해도 돼요. 아, 절반이네. 네. 거기다 10억이면 75%가 안 하셔도 돼요. 100만 원이 됐든 뭐 10만 원이 됐든 결국 그럼 나는 그 대상에 속하네. 이 세금을 내가 신경을 써야 되네. 이건 부자들 세금 아니야? 라고 했던 그 관점이 깨져버린다는 것에서
이제 조세행정 업무를 해야 되는 것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오는 거거든요. 사실 이번에 8월 달에 이 개편안이 나와서 저희가 말씀드릴 때도 이제 그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요.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. 참 안타깝게 되긴 요게 했네요. 좀 애매해요, 사실. 네. 이게 좀 됐으면은 진짜 부담 진짜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. 말씀 주신 대로 어쨌든 적은 비중 아니야라고 했지만 28년 동안 바뀌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세금을 내야 되시는 분들은 늘어나게 됐고 또 이번에도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거니까 맞아요. 점점 더 부담을 갖고 네, 계시는 맞습니다.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네네. 네. 저희가 지금까지 이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이제 사실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게 있나요? 우선은 임광현 의원님이 입법 발의한 게 있어요. 8월 달에 입법 발의했었었고 그 다음에 11월까지는 소회의를 했었어요. 계속. 그래서 일괄공제가 5억 원에서 8억 원,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려주겠다라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께서 입법 발의한 게 있습니다. 그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이제 9억 원으로 4억 원 증가시켜주겠다. 저는 진짜 이거라도 기대를 해요. 왜냐면 이거라도 돼도 제가 얼핏 계산해보면 진짜 40~50%는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돼요. 이것만 공제가 돼도.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예상되는 피상속인 중에서 과세 맞습니다. 대상자 중에서 네. 줄어드는 게 그러니까 우선은 그게 1,000만 원이든 2,000만 원이든 내가 내야 된다라는 부담에서 해방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그리고 전부 다 이제 말하는 게 이 25년 넘게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줘야 된다라고 이 입법 발의 안에서 상세 내역에서 밝혀주시기도 했거든요. 민주당 의원들께서 네, 그게 다 적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제 개편은 좀 됐으면 좋겠다, 진심으로. 그래 바라고 있고, 그다음에 똑같은 측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둘이 같이 쓰는 그러니까 과세 표준 1억 원 구간이 10%인데 이걸 2억 원으로 넓히는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. 증여세. 네, 맞습니다. 결국 증여세도 상속세도 그 과세 표준을 같이 쓰니까 갑자기 이제 내가 6개월 이내 상속세 사실 상속세만 내지 않거든요. 돌아가시면 주택 취득할 때 또 취득세 2~3천만 원 막 내요. 그러면 갑자기 몇 천만 원의 돈이 나가는데 재정은 궁핍한데 갑자기 그런 돈을 내라고 하면은 사실 부담이 크긴 한 거 사실입니다.